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 안보 특별보좌관이죠. 문정인 교수에 대한 화제로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인 교수는 대통령한테 그 통일 안보 쪽에서는 제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라고 봐도 되겠죠. 적어도 지금 겉으로 드러난 거로 보면은 문재인 특보하고 조세현 그 전 통일부 장관, 그 민주평통 상임 부의장, 이 두 분이 결국 그 사상적 멘토 아니신가? 대북 문제에 관한. 이분이 중요한 발언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점은 이겁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북한에. 그래서 식량과 의약품 지원은 뭐 인도적 차원이니까 당연히 됐는데, 이거 말고 한국인 관광객이 중국 등 제3국의 여행사를 통해 북한 비자를 발급받으면 북한 방문을 허용할 수 있다. 개별 관광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이 절차도 복잡하지만 이 얘기를 지금 시점에 꺼냈습니다. 그럼 이분의 의도는 이 방법을 몰라서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해서라도 제3국을 통해서라도 북한에 관광객을 보내야 된다는 거 아니냐, 이런 걸로 저는 받아들여서 그런 의도가 아닐까요? 문정인 특보가 하시는 말씀은 대체로 대통령의 속내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죠.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못 하시는 얘기를 문정인 특보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 특보의 발언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현실적이다, 뭐 이런 이제 관측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보기에 그래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을 모르지 않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 얘기를 왜 하셨나? 첫째는 북에 들으라고 한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에 들으라 한 얘기죠. 그리고 그 전에 우리 국민들한테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문재인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이런 뜻이 있다,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근데 앞에 미국이라는 장애물이 있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 얘기도 그렇지만 동시에 조세현 그 부의장 같으면은 이 모든 남북 문제 교착 상태의 원인은 그 미국이다. 그리고 이 실무적으로 이 여러 가지 남북 문제 개선을 이렇게 자꾸 통제하는 그 한미 워킹 그룹이 뭐 일제 통감부 같은 역할이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 뭐 좀 더 나가면 그거 부셔버려야 된다고 이런 얘기 나올 거 겁나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서로 역할 분담하듯이 이리저리 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강경한 발언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우리 무슨 장관이거나 무슨 뭐 청와대 수석이거나 뭐 아니면은 대통령 당신 입으로 직접 얘기하려면 큰일 날 소리지만, 이분들은 사실은 뭐 큰 책임은 없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약간 좀 과격해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세게 나가주는 것 같아. 현실성 문제는 이분들이 더 잘 알겠죠. 근데 이제 북한이 이제 갑자기 그동안 어떤 그 대남 어떤 전략 뭐 세웠던 거를 다 중단을 하고 보류를 했단 말입니다. 보류를 하니까 그런 차원의 립서비스를라도 줘야 우리가 상응하는 뭐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근데 제가 보기에 실현 가능성이 있겠냐고요, 이게. 우리 국민 뭐라 제3국 통해서 갔다 와라 하겠습니까? 그건 중요한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자세가, 우린 이런 마음이다. 그런 마음까지 갖고 있다. 뭐 좀 우리가 우스갯소리하면은, 야, 너 내 맘 몰라? 이런 거, 너 우스갯소리니까 이렇게 웃어 넘기시대.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니까 북한이 저러는 거에 대해서 이때를 맞춰서 우리가 남북 대화, 남북 관계 개선을 좀 한번 다른 돌파구를 만들고 싶은데, 우리 마음은 이렇다라는 거를 이런 분들의 입을 통해서 조금 더 세게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행정부 쪽이 아니라 국회에서 뭐 종전선언 얘기 나오고,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 또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뭐 김경엽 의원이나 이분들 자꾸 종전선언 뭐 이런 얘기 쭉 하는 게,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네가 좀 이해해 달라, 알아달라, 이런 뜻 아닌가 싶어요. 자, 이분이 또 같은 연달아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3가지 방향. 근데 이것도 지금 우리 강 박사님 말씀대로 이 문 대통령 생각을 같이 또 담긴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안정적인 상황 관리를 통한 정쟁 방지다. 이게 문 대통령 생각이 이 부분에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강경 대응책이다. 군사적 대응을 하면 같이 맞대응하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미국과 대립을 하더라도 남북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을 해보겠다. 미국의 눈치 안 보고 하겠다. 이제 세 번째인데 이 부분도 대통령 의중이 있겠죠. 그러니까 의중이 있다라고 단정 지으면 제가 그건 자신이 없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제한된 선이 없다. 우리는 다 할 의지도 있고 다 할 용의가 있다. 네네. 현실적으로 그렇다. 그리고 마치 약간 유체 이탈 화법처럼 우리는 미국을 넘어서라도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 제3자 비슷한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평론하는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업무를 맡는 그 실무 책임자로 가면 실무 책임자라 무슨 행정부로 가게 되면 청와대 행정부로 가게 되면 대통령이든 뭐 장관이든 이분이 말하는 대로 미국에 그거를 넘어서라도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자 한 얘기가 가능하거나 쉽겠어요? 예를 들어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왜 경질을 냈겠어요? 본인이 사표 내고 수리가 된 거지만 사실 그 상황에서 지금 최근 3주 동안 벌어진 일의 제일 큰 변화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거하고 김현철 장관이 사표를 낸 거예요. 다른 분은 사표 얘기도 안 했지만 그분은 사표를 냈고 그게 이틀 만에 수리가 됐어요. 그거는 뭐냐면 김현철 장관의 업무 결과에 대해서 청와대나 여권 핵심부 쪽에서는 별로 좋게 평가 안 하고 있었고 나가달라는 뜻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조명균 장관, 전임 장관이 사실은 교체될 때도 그런 게 있었거든. 조명균 장관이 굉장히 그 남북 평화를 추진하고 뭔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 뭔가 노력할 줄 알았더니 이 우파들의 뭐 논리에 가끔 그때를 말하면 이제 자유한국당인가요? 뭐 하여튼 뭐 그쪽 새누리당인가 거기 뜻하고 뭔가 뭐 비슷한 얘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쪽하고 얘기도 하고 뭐 미국 측 얘기에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반박도 안 하고 막 저 사람이 대체 이게 우리 편에서 뭘 하는 거야? 아니면 약간 뭐 좀 이상해 뭐 이런 식의 분위기에서 이제 그 당시로서는 가장 강경한 발언을 하시던 김현철 장관이 되신 거예요. 근데 자 김현철 장관이 밖에서 그 학자로서 원칙적이고 다소 레디칼한 그런 입장을 밝힐 때 하고 들어와 봤더니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거가 충돌이 있었는지 뭐가 되지 모르지만 그 밖에서 얘기하실 때하고 장관 되신 뒤에 태도가 많이 좀 바뀌었어요. 사실은 아마 대통령께서도 김현철 장관이 지금 이 문재인 그 특보나 조세현 상임부의장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 미국의 눈치 안 보고 미국의 제재 틈을 허점을 뭐 이런 거를 잘 파고들어서 뭔가 남북 관계 획기적인 개선, 북한이 말하는 뭔가 그 남한의 실질적인 도움이라든지 실질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 줄 알았거나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잘 안 된 거야. 그래서 한 1년 몇 개월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만둔다고 할 때 그냥 큰 미련 없이 이렇게 바꾼 것도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 보면은 이 얘기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안 해보려는 것도 아니야.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보다는 문정인 특보가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말씀이라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한미동맹의 큰 틀, 그다음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유엔 제재 결의를 우회하거나 돌파해서 북한에게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뭐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걸 지금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면 사실은 아무리 청와대나 이쪽 대북 평화론자들이 그 관료나 외교부나 통일부의 그 실무자들 이렇게 막 압박을 해도 그 사람들이 그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서 뭔가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 좌절감에서 자꾸 한미 워킹그룹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네,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었고요. 세 가지 길을 제시했지만 결론은 문 대통령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본인도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희도 문정인 특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불쌍한 우리 미래통합당 얘기를 왜 자꾸 불쌍하다고 그래요?